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전시라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강조한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전시 재정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속한 3차 추경안을 주문했고요. 전례 없는 확장 재정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30년간 이용당했다. 정대협 용서 못한다. 어제 많은 분들 이 장면 이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두 번째 기자회견 어제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워낙 많이 있었다 보니까요. 장소를 두 번이나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는 할머니들이 돈은 딴 데서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1시간가량 정대협 운영 작심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사리사욕 채우려 의원이 돼 죄값을 치료한다. 직격찬을 날리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네요. 중국의 반격, 위안화 가치 전격 절하. 달러 대비 환율을 금융위기 이후 최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환율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홍콩 문제 등으로 해서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목이 중국의 반격이다 돼 있습니다. 미국이 격렬히 반대해온 이 환율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홍콩 갈등 이어 환율 전쟁 우려까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버스, 택시 못 탑니다. 마스크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요. 탑승을 거부해도 처분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발 5차 이어 6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김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30년간 이용당했다. 이용수 할머니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요. 오늘 많은 신문들은 이 얘기를 아주 강조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을 거론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도지사의 장복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비해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 차원에서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모습을 보여준 도지사가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 책에 최근에 보면 재난지원금을 직접 받기보다는 기부하는 선택을 하는데 이 도지사의 경우는 직접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전시 재정,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전거 소녀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아버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1000km 넘게 자전거로 이동을 했다는 그런 사연도 소개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키워드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사 매일경제입니다. 이 할머니 사리사욕 챙긴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죄값 치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시 여기도 작은 제목으로 30년 이용만 당했다. 격앙 이렇게 돼 있고요. 좀 더 어제 발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1992년에 모금 알고 부끄러웠다.
모금회 끝나고 나서 배고프다고 하니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식사를 못했다. 배고프다고 하니 윤 돈 없다며 아무것도 안 줬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사례죠. 구체적인 사례인데 이런 얘기까지 어제 나오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했어요. 재주는 곰이, 돈은 되사람이.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돈을 받아갔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나는 30년간 재주를 부렸다.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이용만 하다가 돌아가시자 묘지에서 가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진, 기자회견장 모습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모습을 묘사를 한 기사입니다. 수척한 모습으로 휠체어 탄 이 할머니 한숨 울먹 격앙의 1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40분 늦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좀 두 차례 바뀌었어요. 200명 정도의 취재진이 몰렸거든요. 일부 지지자 할머니 못 지켜들어 죄송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취재진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등 몰려 장소를 변경했다. 회견장 앞 보수단체 지지자 말다툼도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리대표도 나갔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영선 의원님 어제 기자회견 모습 보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뭐랄까요? 관전평이랄까요? 아니면 평가랄까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그동안의 윤미향 씨 그 예. 활동이 주객이 상당히 전도돼 있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라든지 그동안 예. 회계 문제라든지 예.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데 했을 때 예. 정의연대가 먼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과 그러지 않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뒤바뀌어 있다 하는 문제. 그래서 주객전도라는 키워드가 먼저 생각이 났고 예.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이제 정오만 가르쳤다는 대목. 예. 그러니까 과연 이 문제를 일본의 사죄를 받아가지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현재의 대립 갈등 구도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 예. 그 구도를 즐기려고 했느냐 이런 어떤 유영수 할머니는 첫 기자회견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젊은이들이 예. 가까워지는 쪽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수요 집회가 정오만 가르칠 게 아니라 한일 젊은이들이 예. 서로 이것을 교육을 받아서 예.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런 정말 그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그 고민하면서 들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사실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두 번째 기자회견 그리고 여기까지 비판과 지적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역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야당을 통해서 새롭게 의혹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윤미향 일가 1995년 이후 전액 현금으로 집 5채를 샀다. 어제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새롭게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까지 다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윤미향 당선이 좀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 같아요. 여기 보면 부친도 집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검찰이 자금 출처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남편이 운영해도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 이런 부분까지 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요 아랫부분 좀 잡아주세요. 윤 당선자는 1995년 빌라를 산 데 이어서 1999년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윤 당선자의 부친은 그로부터 2년 후인 2001년 같은 단지 아파트를 또 2억 원에 샀고 그리고 등등등 해서 쭉 산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겁니다.
통상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제기는 이런 거예요. 현금으로 이렇게 5채를 샀다는 거 일가가 이것도 무엇인가.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등 봤을 때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의 현금은 과연 어떻게 조달이 됐던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야당은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회의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계속 지켜보겠다. 어떻게 보면 침묵입니다. 정의연이 해결해야 한다. 궁색한 민주당. 서울신문은 민주당 앞에 궁색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사 지켜보고 결정. 기존 입장 되풀이했습니다. 자, 통합당은 윤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언급할 사안 아니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입장이라기보다는 반응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 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야당이 뭐라고 하거나 또 국회에 개원되거나의 문제 이전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당의 입장, 개인의 거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예금 현금으로 빌라, 아파트 2채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2년부터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성죽동 빌라를 매수한 때부터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자, 여기 안평도 좀 있어요. 오늘 보면 사실 이제 민주당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을 묘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을 업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보면 뭔가를 좀 보호해 준다 이런 인상이 풍기죠.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라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고 이 바닷가 바위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만평에도 어느 정도 시각이 좀 담겨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윤창 변호사, 민주당 고민이라면 고민일 거고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지켜만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윤미향 당선자가 스스로 예. 문제 해결을 해주길 바라고 있겠죠. 사퇴든 아니든. 아,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옛날 김기식 금감원장 예. 때도 그렇고 사실 NGO와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와 정부는 사실 견제 관계, 예.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사태는 좀 서로 견제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NGO의 스태프가 다시 예. 정부로 들어가고 옛날 지은희 장관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정부에 있다 다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위안부 문제는 정신대, 그러니까 근로정신대와 달리 예. 근로정신대는 가해 기업이 있거든요. 일본에. 예. 근데 위안부 문제는 군 위안부이기 때문에 예. 이건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2011년도에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이거 국가가 나서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예.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 위안부 합의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서 사실상 무효화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이게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상 해당 정의기억연대 예. 위탁을 준 것처럼 돼버렸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의 위안부 해결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그 부분을 예. 정부의 어떤 정부를 대신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사리 건들기가 어려워요. 정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복잡한 예. 내 편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사리 꺼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일반적인 정의기억연대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인정하지만 더욱더 예. 국가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어떤 그 혜택을 본 거거든요. 정기경련대가 위탁받아 사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과 예. 그다음에 또 뭐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쉽사리 윤미향 씨를 내치기는 어렵다. 스스로 알아서 좀 해결해 줬으면 이 생각인 겁니까 지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만평에 얻고 있는 만평은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예. 어느 순간까지 뭐 객관적 예. 사실 운운하시는 게 사실은 이미 사실은 많이 밝혀졌어요. 뭐 횡령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 안성 쉼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 예. 죄가 되든 죄가 되지 않든. 예. 그다음에 개인 계좌로 후원금 받은 것도 일단 문제가 돼요. 그렇죠. 죄가 되든 안 되든. 예. 그러면 이 현재 입장에서 정치적 책임에 따른 행동을 나서야 되는데 예. 이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추측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현정 평론가께서 답을 3줄로 쓰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담으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지금 민주당은 어떤 생각,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어제 기자회견을 예. 보면서 정말 30년 동안 같이 동지로서 일본군의 그런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예. 대해서 같이 노력해온 그런 분들끼리의 그런 갈등 문제들이 예. 불거진 모습 보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예. 그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권 정당의 입장에서 예. 그 윤미향 그 당선자와 예. 정의원의 이런저런 이제 회계 처리상의 문제라든지 뭐 안성 쉼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의혹들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은 정의원과 윤미향 당선자의 예. 그 문제가 사실로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3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예.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대의나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로 얘기했던 예. 내용들을 보면 예. 그런 그 의혹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사실이라면 윤미향 당선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용수 할머니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예. 그 정대역과 정의연이 예. 해왔던 운동의 방식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심이었다고 어제 저는 많이 얘기가 됐어요. 예,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앞으로 예. 그런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운동의 방향, 이제 그 수요 시위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 그 한일 간의 청소년들 간의 그 교류를 통한 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미래의 세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의연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검찰 수사를 강제 수사가 지금 진행 예. 중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예.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예. 단죄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단호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죄하는 그거에 대한 예. 취지나 목적 또한 예. 이러한 그동안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그 반일 구구 세력들이 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들의 문제들이 가치나 대의들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희정이나 단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민주당 내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 논란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개인적인 어떤 논란 의혹이라는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들이 보면 뭐 안성 쉼터라든지 예. 그 남편인 수원신문 대표 예. 또는 뭐 그 아파트들을 현금으로 샀다라고 예.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것들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그 공당으로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확인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지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회의원이나 어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조치가 좀 빨리 간 거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뭔가 너무 지켜보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기사들도 꽤 계속 실리고 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했던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향후 위안부 관련 어떤 시민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수요 집회 증오만 가르쳤다. 데모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관련 운동의 근본적인 의문 제기를 한 거예요. 뭔가 방향에 대한 제기요. 피해자 아닌 단체 중심 정의원 활동에 일침을 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서 지적을 했고요. 독도 같은 한일 이슈와 달리 위안부 문제 시민단체에만 의존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안 했다는 지적이에요.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패널 분들께서 설명하셨죠.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시민단체에 뭐 떠넘겼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의존을 했다. 그리고 정부는 뒤로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관련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정신대는 공장징용, 위안부는 성착취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이 섞여 있었다. 뭐 이런 지적까지 또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차이를 거론하면서 비판했다. 위안부를 만두 고명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 의원이 설명을 합니다. 초기엔 정신대 용어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좀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증언 가운데 일부가 변화되기도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럼 보기에 따라서 증언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사실 설명이 해명일 수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요. 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신대 대책협의회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입니다. 공장 갔다 온 할머니하고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 뭐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저거가 정신대 할머니랑 합해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 자,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지적과 방향 제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수요 집회에 대해서 사실 증오만 가르쳤다. 현장에 가서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일본에 대한 원망이라는 게 사실은 예. 요구하는 부분들을 일본과 다투는 걸로만 예. 아마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본인이 좀 앞장서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할머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뭐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일부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아까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정신대 대책협의회라고 만들어졌지만 예. 이 정신대 대책협의회는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지금 말 용어로는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8년, 90년도에 그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정신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이용수 예.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예. 사실 그동안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알려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좀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예. 사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부분 역시 사실 국가가 그렇게 이 정신대 할머니들 정대협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서 예. 2015년도에 덜컥 위안부 합의, 한일 합의라는 방법으로 덮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 문제가 더 예. 커졌고
그 이후에 지금 어찌 보면은 2016, 2017년 정권 교체 이후에 예.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도 이제 그럼 국가가 나서 예.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것을 써서 예. 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론 할머님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정의기억연대에서 1차적으로 풀어드리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잘못된 오해가 더 예. 그러니까 할머님 생각하시는 게 지금 완전히 예. 다 저 방법으로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걱정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까?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할머님이 쓰시는 말씀 중에 예. 배신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자기 혼자 국회의원이 돼버렸다고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된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사리사욕이고 배신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용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여태까지 했어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을 했던 것들이 마치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로 그냥 발판으로 삼아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판단을 좀 하셨어요, 좀 하시는 이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 할머님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국회로 나오신 게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근데 생각하면 뒤집어 보면 30년을 정말 지금은 많이들 알지만 아무도 잘 관심을 못 가지고 예. 그야말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을 때 국회에 가기 위해서 30년을 그렇게 힘들게 또 이용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세월이 너무 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30년이라는 게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금씩 하나씩 불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영선 의원님, 요 다음 기사 마지막에 봤던 기사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이 얘기 정신대와 위안부 이게 지금 혼용돼서 사용이 됐다. 처음에 정신대 그러는 바람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정신대란 용어 일본에서도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서 일본 쪽에 확인하고 일본 여론에 뭔가 호소했을 때 일본 내에서는 정신대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신대는 공장징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론 입장에서는 아니 공장징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뭐가 나오나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도 좀 지적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애초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예. 의욕만 앞섰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용어를 쓴 거 아니냐. 예. 사실 용어를 잘못 쓰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예. A라고 받아들여야 될 걸 B라고 받아들이면 예.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는 일본 여론이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가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사과하라고 배상을 하라고 예. 하는데 도대체 뭘 사과하고 뭘 배상을 해야 되는지 예. 모르게 되는 거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를 해야 예. 사죄를 할 건지 말 건지 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위안부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정신대라는 근로자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다르게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본 내에서 여론들은. 그럼 일본에서 받아들일 때도 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도 지금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뭐 기부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초기에도 좀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혹시 의욕만 앞서서 예. 문제를 끌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바로잡는 예.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어제 회견에서 여러 가지 평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산 증인의 이야기였어요. 그 부분만큼은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